네, 2019년에 시행한 국회직 8급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국회직 8급 문제보다는 좀 평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행직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보면 이제 독해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규정도 어려운 문제는 많지만 해설지를 빡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법 규정은 좀 빨리빨리 정답 위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은 독해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표준 발음법이죠. 자, 여기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자. 이때 계기, 장음 맞고 그리고 이때 발음 어떻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될까요? 어이개로 이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별연 같은 경우에는 일행직에서도 많이 나온 예시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송별연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송별연 이렇게 연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옳고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보이시죠? 리을 비읍의 원래 대표적인 자음은 자, 리을 비읍일 때 리을이 이기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발로 밟는 거랑 널다의 합성 파생어. 이때 파생어거든요. 널다의 널에다가 어간에 죽이라는 게 접사예요. 그래서 파생어기 때문에 비읍으로 발음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널쭉한이 아니라 받침 뭐로 발음한다? 비읍, 넙죽한. 자, 그 다음에 금방도 제가 리을 비읍 중에 리을이 대표지만 예외가 밥다, 밥고, 밥지. 예외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열병이냐 열병이냐. 수없이 읊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외우지 않았을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열병은 열병이고요. 발병 난다. 발병은 발병이야. 왜 그래요? 둘 다 병인데 여러분 이렇게 합성어에서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 나는 건 그건 교체의 된소리 대기예요? 첨가의 된소리 대기예요? 첨가의 된소리 대기거든요. 여러분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절대현상이에요? 수의적 현상이에요? 수의적 현상이라서 어떤 단어는 나고 어떤 단어는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열병은 그냥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즉 첨가 현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치고는 쉽게 나온 편입니다. 게다가 답이 쉽죠? 자, 일정 기간이 지났다라는 의미의 만은 조사만입니까? 의존명사만입니까? 의존명사만이죠. 그래서 1번에 21년 만에 할 때 만자 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이라고 할 때도 요때 자 21이 아라비아 숫자니까 요렇게 붙이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1과 년도 띄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쓴 거 허용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보면 30%가량. 자, 이 가량 붙여 쓰는 접사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말까지라고 있습니다. 자, 3월 말까지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이 말이나 초나 이런 것들은 띄어쓰고요. 기말고사 이럴 때만 기말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분 내라고 했을 때도 아라비아 숫자니까 붙여 쓰는 거 되고 띄고 네. 그 다음 600여 개 할 때 연은 뭘까요? 접사. 자, 그래서 접사니까 붙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단위 의존명사인 개는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 나머지 띄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표준어 규정입니다. 자, 표준어 규정에서 최근에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축혀 올렸다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축혀 올렸다 위로 치어 올리다, 치어 세우다 라는 뜻의 축혀 올리다는 추어 올리다의 복수 표준어로 언제? 2018년의 12월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여러분 윗돈 얹어주는 돈은 그거는 아랫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위라고 올려주려면 위아래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아랫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위아랫돈 같이 올려줄 수가 없었겠죠, 사전에. 그래서 그때는 위와 합성하는 게 아니라 접사 웃을 써서 웃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웃돈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깨름직하다. 자, 이 깨름직하다도 깨름직하다는 꺼림직하다의 복수 표준어로 같은 시기에 올라갔어요. 즉 국회직은 최근 개정을 반영해서 문제 내는 걸 좋아해요. 2018년 하반기 개정인데 12월. 근데 언제 낸 거야? 19년 언제 냈어? 5월에 내버린 거야. 반년이 안 됐지. 자, 일행직은 사실 그런 짓을 잘 안 하거든요.
좀 안착될 기간을 기다려줘요, 개정을. 근데 국회직은 뭐 없어. 사정 봐주지 않아. 그래서 가장 최신의 개정까지 반영하라. 그래서 제가 매년 개정 특강을 몇 월에 해요? 2월에 하는 거예요. 2월에 해야, 그래야 4월 시험, 뭐 혹은 아니면 3월 시험에 국가직들, 그리고 국회직, 그리고 지방직까지 반영될 걸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개정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있다가 그랬다가 2월에 제가 개정 특강은 반드시 무료로 하거든요. 그 무료 특강, 개정 특강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입니다. 자, 거짓말한 피노키오의 코가 기다래. 자, 이때 아이래라고 쓰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기다래지다는 2017년 표제어에 추가된 단어입니다. 근데 몇 년에 추가됐다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게 표준어다 아니다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답안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고전 문법이죠? 여러분, 고전 문법 문제 이 4번도 있고 뒤에 뒷부분의 문제도 보셨죠? 굉장히 수능에서 고전 문법 낼 때의 스타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비문학처럼 언어학 지문을 하나 주고 그걸 읽고 이해해서 사례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유 있는 고전 문법 특강 했었잖아요. 그때 오후에 문제 풀었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가 수능 쪽 문제들 정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풀로 정리하는 고전 문법이라는 테마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 50제 정도 풀어보면 그래서 이 차자표기부터 근대국어까지 시대순으로 쫙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때 여기 보면 양성모음과 응성모음 뭐 혹은 이 뒤에 자 이럴 때 뒤에 어떤 조사가 선택되는가 하고요. 놀랄 필요 없어. 다 알려줬어. 여기 나온 거 보고 천천히 대입해서 그 대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 내용을 읽어요. 내용을 읽고 내용을 읽으면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눈다. 체언의 끝 모음을. 그럼 얘가 뭘까요? 불. 여러분 이거 현대어 풀이를 줬지만 현대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 그쵸? 그래서 그때 표기 기준으로. 자, 그럼 의가 어디에 들어가요? 자, 여기. 그래서 음성이 들어가죠. 그럼 음성 뒤에서는 어이애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이래인 것 빼고는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웃는 머리 할 때 모음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죠. 자, 그러면 이로 끝났으니까 이는 중성 모음이니까 뭘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소거된 게 없었죠, 선지 중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잠, 마음이죠. 자, 그때 아래아가 들어갔어요. 자, 아래하면 뭐가 와야 돼요? 양성이 와야 되니까 최종 그쵸, 2번. 요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다 준 거예요. 당황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여러분 5번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오해할 정도의 지문기를 가지지만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이론 문법 이렇게 똑바로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 읽어보니까 뭐 얘기네? 규칙, 불규칙 이론을 말로 좔좔좔좔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보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안 읽어도 될까? 첫 문단 보고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하고 안 본다고? 시건방 그렇죠? 자, 혹시 이게 어떤 문법적으로 비주류 이론에 대한 제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기억을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읽되 빠르게 읽으면 되잖아요. 아는 지식이어도 빠르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고 어간이라든가 어미라든가 어느 쪽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나 자, 불규칙 활용의 종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시에서 뭐 나왔네요? 규칙 활용 중에 의가 탈락하는 걸 우리가 의규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옷 불규칙 이런 것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 이것은 모든 어미 앞에서 시옷이 유지되는 웃다와 다르니까 웃다는 규칙, 짓다는 불규칙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불규칙도 나왔어. 하여. 그죠? 하다 뒤에서만 오는 여불규칙도 나오고 어간어미 불규칙, 히읗 불규칙도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1번. 여러분 씻다에 모음어미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씻어예요, 씻어예요? 씻어. 그러면 시옷이 없어졌어요? 그냥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규칙 활용 맞고. 자, 그 다음에 구르다에 어를 붙이면 구르러예요, 굴러예요. 굴러. 이게 르불규칙이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의가 떨어지고 리을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래서 리을 두 개가 돼서 이런 거죠. 구르 하면
얘가 의가 빠지는 대신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서 리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을 한 개는 얘가 가져가고 하나는 얘가 가져가서 굴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르블 규칙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듣다에 어가 붙으면 듣어예요. 내 말 좀 듣어예요. 들어예요.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좋아해. 발음할 때는 좋아하고 히읗 탈락하겠지만 표기할 때도 이렇게 써요? 카톡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그쵸? 애교, 막 이렇게. 자, 근데 쓸 때 맞춤법에 맞게 쓸 때는 발음이야 이렇지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용언의 규칙, 불규칙은 우리가 발음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표기 기준이에요. 표기에서 안 없어졌으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좋다는 불규칙 단어일까요? 규칙 단어일까요? 규칙 단어. 여러분, 이것과 유사한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 좋다를 써놓고 좋다의 활용에 발음들 써놓고 낚았던 문제 있어요. 좋아라고 발음을 써놓고 불규칙인 척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출제자가 되게 소름 돋게 사악하다고. 그래서 발음을 써놓으면 착오하기가 더 좋죠. 히읗이 없어졌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표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용언의 활용은 발음 기준이 아니라 표기 기준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요거 안 속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안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날다는 특정 조건에서 리을이 탈락하지만 어떨 때 뒤에 니은 특정 조건이 뭐냐면 니은, 비읍, 시옷, 오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이런 거 왔을 때 리을이 떨어지지만 리을로 끝나는 용언들이 모두 같은 환경에서 예외 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활용 부분이었어요. 자, 그다음 6번. 자, 여러분 6번은 어휘랑 그죠? 품사랑 한자랑 띄어쓰기랑 그죠? 이런 것들 다 섞어놨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장문에서 고쳐쓰기 유형이잖아요. 제가 독해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장문의 고쳐쓰기 유형은 출제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여러 파트를 비벼 넣어가지고 한 문제 속에 다 쳐넣을 수 있어. 그러면 문항수가 적게 나오는 시험일수록 한 문제로 여러 파트를 테스트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한속금은 표기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이죠. 한속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화학적 변화에서 화학적은 자, 이거는 요 적이 쟁점이죠. 접사적은 주로 관형사를 만드는데 때에 따라 명사나 부사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문장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뒤엔 말을 꾸며주고 있을 때, 체언을 꾸며주고 있을 때는 관형사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명사가 아니라 관형사고 만약에 제가 예문을 바꿔볼게요. 이 변화는 화학적이다. 화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화학적이다.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뒤에 뭐가 왔어요? 서술격 조사 같죠? 격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때 화학적은 뭘로 봐요? 명사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저건 화학적이 뒤에 있는 말을 꾸미니까 관형사예요. 자, 그 다음 통독. 통독 한자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읽어주는 게 통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감수하는 데에 는 데는 어미면 붙여 쓰겠지만 자, 여러분 이거는 얘만 보면 몰라요. 문장을 봐야지. 자, 문장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화학, 역사, 언어를 종횡무진 넘나들고 번역하고 감수하는데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감수하는 데에 세 사람이나 필요했던 감수하는 일에 감수하는 것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 대는 그런데 이런 이어지는 말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연결어미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에 경우에 일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존명사 대예요. 자, 의존명사 대는 어떻게 써야 돼요? 띄어 써야죠. 그 다음 헐가라는 단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헐값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7번도 한자였어요. 그래서 어휘나 한자는 해설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그럼 기억. 답안이었던 기억은 도도히입니다.
자, 그리고 담담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자를 써야 돼? 저렇게. 담담이, 그윽하고 평온하게라고 할 때는 저렇게 물수변에다가 뒤에 불알을 2개 쓰셔서 요 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담자 만들 때도 불화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자, 저건 말씀담 아니고 말씀담은 말씀원이 와야 돼, 앞에. 자, 그 다음. 자, 이제 8, 9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세트형 문제는 뭐를 먼저 일단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유형을 출제했나. 요걸 먼저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랑 뭐예요? 시어 중에 이질적인 거. 그럼 시어를 3대 1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또 뭐였어요? 9번 문제는. 이 중에 유교적인 가치를 피력하고 있는 여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그거 위주로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시류를 뭐라 그러냐면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은거하면서 자연을 누려요. 근데 여기서 세상 걱정이 한 번 나와요. 자,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고민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이렵현주, 주가 배죠? 그래서 한 조각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어버렸으니 하루하루 낡아는 줄 알겠는가? 이게 뭐냐면 인간 세상 잊으니까 시간 갖는 줄 모르게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되게 속세가 싫다는 표현이죠. 자, 인세라는 말이 나오죠? 인세가 싫은 거예요. 인세를 잊어버렸대요. 자, 그 다음 나입니다. 굽어보니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자연이 자 속세를 가려줘요. 십장홍진은 붉은 먼지로 가득 찬 지옥이란 뜻으로 속세, 위에 나온 인세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속세를 나쁘게 볼 때 쓰는 말이죠. 붉은 먼지로 가득 찬 지옥이니까.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그럼 여기서 우린 벌써 알 수 있어요. 요건 자연이죠. 천심녹수. 그럼 자연인데 여기 속세죠. 얘네 둘부터 다르죠. 자, 그러면 둘이 다르다. 강호의 달이 하얗게 뜨면 더욱 고민이 없구나. 자, 그 다음 청아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꿰어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사는 맛. 그 맛 어느 분이 알까? 나는 알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노적화총도 자연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대에다가 배를 메어두었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이에요. 그럼 답 나왔어요. 여러분, 천심녹수랑 노적화총 자연이랬죠. 반대 개념어가 뭐예요? 십장홍진이죠. 자, 그래서 십장홍진이 답일 거라고 가다반을 내고요. 자, 그 다음 밑줄 나머지가 다 자연인가 보시면 되겠죠. 그게 검산이죠. 하는, 자, 한가롭게 떠돌아다니는 구름. 자, 그래서 산 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날고 수중에 백구가 날고 무심코 다정한 게 이 두 것이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자, 구름과 이 백구, 그죠? 이 새를 쫓아 놀리라.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세 있고 자연에서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북궐은 궐이죠. 그럼 속세예요. 자, 그럼 북궐은 아까 나왔던 십장홍진입니다. 북궐이 멀어요. 난 자연에 있으니까요. 어주에 누워있은들, 고기잡이배에 누워있은들, 잊은 적이 있으랴? 뭐야. 아까 잊었다며. 잊었다더니 여기서 뭐래요?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잊은 적이 있으랴? 그러면서, 돌아. 내가 고민할 바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제세연이 없으랴? 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할 인재가 나 말고 또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 걱정? 나라 걱정. 속세 걱정. 그쵸. 임금 걱정, 궐 걱정. 자, 그래서 이 중에 유교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거. 물론 자연 친화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 친화는 무슨 교적 가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교적 가치보다는 도교적 가치에 가깝고요. 자, 그리고 충, 효, 열. 이런 것들이 유교적 가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 중에 유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뭐다? 마다. 자, 그러면 8번의 답은 십장홍진, 속세, 나머지는 자연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에서 여기서 속세에 대한 미련과 걱정은 마에 드러난다. 나 말고 제세연이 없겠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기가 유교적 가치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10번. 자, 가부터 다의 글을 배열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배열 문제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어요? 객관식으로 풀어요? 객관식. 그럼 선지도, 자, 활용을 하세요. 선지 보니까 시작을 뭐로 하고 있나요? 가, 다,
가다라. 그럼 먼저 이거부터 읽어. 가나다라 이렇게 읽지 말고 가다라 먼저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펜터치 어떻게 됐어야 될까 볼게요. 가에 보면 흔히 방언에 따라 발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예로 시작할 수 없죠. 지시어가 있으면,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가로 시작하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라 볼까요? 다라에 만약 언어의 변화가 모든 지역의 모든 언중에게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발음 변이가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발음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데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거든요. 맞죠? 봐봐요. 언어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일률적으로 일어나면 발음 변이가 생길 수가 없어. 두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이게 가정문이 먼저 나와야 되냐? 아니면 얘기한 다음에 가정으로 이해시키느냐는 글쓴이 마음이야. 상관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은 붙어서 이해를 강화시켜주거나 주제인 경우에는 양 끝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글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양 끝에 배치될지는 알 수 없고요. 적어도 묶여 있거나 양 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선지로 가셔서 가로 시작하는 건 지우고 다라가 붙어 있거나 양 끝인 걸 봅니다. 근데 양 끝인 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답안은 몇 번 중에 하나겠구나. 3번과 5번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답안들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얘네 둘은 순서 상관없고요. 어디까지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나인 거죠. 그럼 나를 읽고 나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 읽은 나를 볼게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는 전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 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층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리 진행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자, 그런데 언어 변화는 하면서 언어 변화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안 읽은 조각이 뭐예요? 자, 아까 전에 가 똑바로 안 읽었죠? 이러한 상황, 방언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얘기일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처럼 언어 변화가 여러 조건들에 따라 여기 나오는 여러 조건들이 뭐예요? 나에 제시된 이처럼 여러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발음 변이도 발생하게 되고 이게 바로 발음에서 볼 수 있는 뭐다? 자, 방언에서 볼 수 있는 뭐다? 그죠? 발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끌어와서 여러 조건에다가 딱 안겨주면 되기 때문에 답안은 몇 번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 뒤에 마가 와서 여러 조건들 받아주고 그리고 마무리 문장을 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가 발음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배열 후 보겠습니다. 발음의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은 데 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의 이해를 심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정문을 써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약 언어 변화가 다 같다면 그럼 발음 변이는 생길 수가 없거든. 근데 생겼죠? 그래서 그런데예요. 그런데 지역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이요. 다음 글에 따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자, 추론이랬잖아. 내용일치 부정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볼 수 있어. 하지만 추론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봅니다. 어떤 타입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소설이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자,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이 있죠? 근데 볼 때 이게 어쨌든 하나의 일화잖아요. 그렇죠? 뭘 물어보면 이들이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이들 셋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 개를 열거하면. 그래서 공통점은 뭐지? 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지? 단정을 못하거나 모르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요런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속어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자, 예를 들어 2번 문제 보세요. 첫째 사람의 답변은
단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의문이 숨겨져 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첫째 사람이. 그 묘한 질문이네요. 답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 3번. 둘째 사람의 답변은 뻔뻔할 정도로 단정적이며 자신의 차 있다. 근데 정말 명쾌하게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설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것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사람의 답변은 의문을 지닌 상태에서 단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서 그렇겠죠. 자, 소설은 얘기를 하죠. 단정을 했지만,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겠지요. 여기서는 확언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선 단언을 했지만. 그래서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묶어주고, 소설의 정의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3명이 이야기한 이야기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땡. 공통점이 뭐예요? 단정을 결국에 제대로 한 인간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과 단정을 성공한 건 달라요. 여기 세 사람은 모두 다 단정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또 배열 문제죠. 자, 배열 문제 아까 하나 풀어봤는데 이번에도 나와 마부터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 나마. 사과는 자신이 가한 행위의 의도에 대한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 나 이 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풀다가 빠져들었잖아. 누가 썼길래 이렇게 좋은 말을.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거 사과 아니야. 미안, 난 이럴 줄 몰랐어. 그 소리 왜 해? 그쵸? 그거 몰랐겠지. 근데 의도가 없었어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정말 어떤 나라에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의도가 없었어? 자, 어쨌든 의도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없지 않아, 거기는? 자, 어쨌든 나에서 사과는 의도에 대한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 사과가 그저 한 번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랬어요? 그쵸. 점프, 마. 제대로 된 사과를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쟁, 국가폭력 등등등. 그래서 맨날 유감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럼 여러분, 나랑 마 중에 뭐가 의견이고 뭐가 문제제기예요? 자, 여러분, 문제제기가 뭐예요? 맞아. 문제제기하고 그에 대해 주장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 얘기하거나. 그럼 뭐가 앞서야 돼요? 그쵸. 마가 앞에 나와야죠. 자, 그래서 문제제기하고 출발. 자, 그러면 여기 선지에서 어디까지 확보가 돼요? 마 뒤에는 나다. 문제제기하고 아까 봤던 나. 사과란 이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땐 또 어떤 게 변수예요? 라의 자리죠. 라의 자리. 라가 가다 사이에 끼냐? 아니면 라가 가다 앞에 오느냐? 자, 그러면 남은 조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보세요. 반대로. 힌트가 막강하네요. 반대로 가해자가 그가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도 사과는 불가능해진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이런 경우의 도. 즉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반대로라고 해놓고 이런 경우의 도라고 했어요. 그 원래 뭐뭐 도라고 할 때는 유사한 상황을 열거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했어요. 그럼 어떤 파트가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반대일까? 사과가 불가능한 다른 케이스가 앞에 나와.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반대? 원인. 그렇죠. 사과가 불가능한 원인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과가 불가능한 다른 사유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조각을 찾아보니 자, 여기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사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는 들키지 않았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사과가 불가능한 또 하나의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어느 경우라도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다. 우리는 자, 잊고 묻으려고만 하는 사과에는 저항해야 한다. 자, 그럼 일단 자, 사과가 불가능한 정황은 여기 있죠? 이 뒤에다 놔야죠. 자, 그래서 가 뒤에다가 몰라요. 라를 놓고 자, 요렇게 묶고 해야 한다. 저항하자. 자, 그러면 배열 순서대로 읽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를 보기가 힘들다. 문제제기. 그 다음 사과는 이래야 올바르다. 근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요런 이유도 있다. 자,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면 저항해야 한다.
되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여러분 13번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의문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 의문현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부정회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회귀라는 것도 과도하게 되돌려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도교정, 부정회귀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삼, 길삼 우리 교과서 있잖아. 우리 기본서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질삼이었는데 사람들이 혹시 기억이었는데 지읒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똑바로 고쳐주자라고 해서 기억으로 바꿨는데 얘가 원래부터 지읒이었는데 오해를 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과도교정이다 라고 해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었던 예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낸다 그랬어요? 시험을. 교과서 예시요. 교과서 예시에 어디에다가 정리해놨어요? 기본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국외음화에 디귿 국외음화가 있고 방언에 존재하는 히읗 국외음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방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막 되게 배우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기서 티다가 치다 되고 그리고 딤체가 짐치 그래서 김치 되는 과정에서 요 과정에는 디귿이 지읒 치읒 계열로 변하는 디귿 국외음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이 지읒되거나 히읗이 시옷되는 요것도 방언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국외음 현상이에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길쌈에 대한 말 해설지에 써놨어요. 그다음에 14번입니다.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자, 그럼 파생어와 합성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초록색 연두색으로 한 게 접사예요. 자, 강, 추위, 날강도, 짓누르다의 강날짓. 여러분 이거 우리 기본서에 기초접사표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갓은 온가지의 준말로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온과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 2월 7일에 누가 온갓을 또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온가지는 합성어로 봅니다. 라고 답변해 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공부하다의 하다접사, 그 다음에 기대치의 치접사, 되풀이하다의 되접사, 들이닥치다의 얘가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의외일 텐데 들이다라는 말에서 들이가 온 게 아니라 접사 들이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접사 들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들이닥치다의 들이, 요거까지도 접사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르다, 빠지다, 합성어. 그 다음에 끝내내, 참꽃에 참, 한겨울에 한, 자, 요런 것들 다 접사. 자, 그 다음에 들게 들, 어느덧에, 요거는 어느에다가 덧을 더한 거고, 이때 어느덧 같은 경우 이 덧이 접사덧이 아니에요. 합성어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다의 이다는 여러분 서술격 조사가 아니에요. 망설이다, 움직이다, 반짝이다 할 때 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 파생 전미사요. 강조했죠. 자, 그 다음 한낮의 한도 아까 한겨울의 한처럼 접사해요. 자, 그 다음 들쑤시다의 들, 마음껏의 것, 불호령의 불. 자, 요것들은 접사로 등재되어 있고요. 자, 맞아, fire. 근데 그래도 접사 불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연함은 요것도 질문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국립국어원에. 그래서 이 연함은 뭐냐면 열 좀 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함은이라고 할 때는 열과 남다의 어원이 있는 남은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노란색은 합성어,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 접사. 접사가 들어가야 파생어.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에 밑줄 친 부사 중 기능상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여러분 부사라고 알려줬죠. 그럼 기능상 분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사의 기능 분류하면 딱 한 단어만 꾸미냐 아니면 문장을 통으로 꾸미냐. 자,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분부사, 문장부사. 그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은 문장 전체에 태도를 주니 문장부사. 그래서 이렇게 문장부사일 때는 얘를 꺼내서 맨 앞으로 전진 배치해도 돼요. 과연 그 실력으로 취직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는 왜 이렇게 재수없어? 자,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2번, 정말 그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당겨도 되죠. 바로 오자마자 떠난다니, 여러분. 이러면 문장이 왜곡돼요.
바로가 꾸미는 건 뭐여야 해? 바로 떠나? 이건데 바로를 당기면 바로가 뭘 꾸미게요?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왜곡이 되기 때문에 옮기면 안 돼요. 자, 문장부사. 자, 문장부사래.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응당했을 뿐이에요. 위치 이동해도 똑같고 맨 앞에서 문장 전체의 태도를 주죠. 제발 이걸 원해.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자체를 제발 원해.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의미론입니다. 이것도 이론이죠. 서로 다른 단어지만 발음이 동일하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해지면 동음이의어가 되거든요. 서로 다른 말이야. 근데 발음이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표기가 같으면 그러면 동음이의어가 돼요. 표기까지 같아야 돼 사실은. 자,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면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합치면 뭐가 된다? 동음이의어. 그 다음에 품사나 활용 등의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는 추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면서 품사군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볼게요. 빨래를 걷다와 조금 빨리 걷다입니다. 자, 이럴 때 얘네는 동음이의 관계는 맞아요. 그리고 걷다 둘 다 동사인데 뭐까지 같아야 돼요? 품사만 같으면 돼요? 규칙, 불규칙 이것까지 같아야 돼. 나 이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 처음 봤죠? 근데 되게 잘 냈어. 왜냐하면 의미론도 냈지, 품사도 테스트하지, 용언의 활용까지 테스트하지. 한 문제로 몇 가지 테스트해요? 3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규칙, 불규칙이 달라서 땡. 그 다음 그 일은 손이 많이 가. 장사꾼의 손에 놀아놨어. 이거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엄마 단어에서 파생된 새끼들이라서. 그래서 이거 다 이어간 게요. 하나의 단어에서 여러 의미가 생긴 거. 자, 그 다음 3번. 운동하다 다리 다쳤다. 새로 다리를 건설한다. 자, 여러분 이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다리. 이거는 연결. 두 곳을 연결하는 교각이죠. 동음 이의 관계가 맞고요. 둘 다 명사고요. 철자도 동일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누구에게나 반말을 썼다. 쓰다죠?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썼다에 쓰다죠? 자, 쓰다와 쓰다는 지금 다의 관계예요. 그래서 활용한다는 뜻에서 다 나오는 거죠. 둘 다 동사고요. 그리고 활용도 쓰어, 써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다의 관계라서 땡이에요. 자, 그 다음 반드시, 반듯이. 표기부터 달라. 표기부터 다르면 이건 어때요? 발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르다. 이것은 무슨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거지. 자, 그 다음 17번. 자, 외래어표기법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각각 보면 지나친 출제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규슈는 외웠겠지만 기타 큐슈는 안 외웠을 거예요. 규슈는 규슈인데 후쿠오카에 있는 그 도시 한 개는 기타 큐슈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알아요? 그쵸? 근데 규슈는 원래 어문규정 대표이시라서 알아야 되고, 우리 어문규정의 날개 외래어표기법에도 규슈는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근데 저는 기타 규슈인 줄 알았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정확히 모르는 걸 배제하고 아는 걸 가지고 선지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 이때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국회직 2015년에 나왔었던 거라고. 그래서 기출예전 들으면 봤다고. 그래서 그때도 되게 놀랐죠. 도스토옙스키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보는 직렬을, 만약에 국회직 보시면 자기가 보는 직렬 기출을 특수직렬이면 5개년은 봐야죠. 그래서 제가 외전에 그렇게 계속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았어야 돼. 그러면 벌써 몇 개 지워져. 땡. 그러면 답안은 2개로 축소되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 엄청 희귀한 건 선지 조합상 답안 결정력이 없어.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 중이죠. 소시어 드라마, 이때 옆에 스펠링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시오 드라마라는 거 왜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 어쨌든 소시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하바나는 에스파냐어라서 히읗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바나입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맞아. 나도 이거 지나치다고 생각해. 이게 뭐 쿠바 말인지 이게 에스파냐어인지 이런 사실 상관없는데 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국회직 출제진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적어도 자 기출만 풀었어도 국회직 기출만 풀었어도 2015년까지 풀었어도 이 세 개는 줄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정답할 확률이 찍었을 때 20%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몇 %예요? 50%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죠. 아이고 찍을 때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찍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보는 직렬에 대해서 5개년의 기출 정도는 보자는 거죠. 근데 일행직일 때는 사실 대표 문항 위주로 보면 되는 거고 자기 직렬이 독특할 땐 그 안에서 출제풀이 계속 돌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자 1번이다. 자, 나쁜 문제. 자, 17번 문제 보고 아주 눈에서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8번은 설명거리가 아니죠. 이건 해설지 보시고 도금이 모두 옳은 것 찾기여서 틀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PT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뭐 장사 없어요. 뭐 푸는 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도금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행직에 출제가 됐던 단어들도 보이죠. 경신이라든가 유명세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개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자, 수익이라든가 어차피라든가 그다음 요런 것들은 이제 일행직에 이미 기출에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기본서들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좀 특이하다 싶은 것들도 사실은 각각의 이제 여러 단어들 속에서 한 글자씩 낮자를 봤을 만한 단어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면 돼요. 얘를 틀렸다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앞으로 볼 시험 전에 얘를 외운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속담 문제예요. 이 역시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때 먹는 데는 관발이요라고 했을 때 관발의 발이 적극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막 전시에 물자 되듯이 이런 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가사리 같은 것들의 그 빨판 이런 것도 관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발의 뜻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먹는 데는 적극적이고 하는 일에는 아주 송곳질처럼 깨작깨작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 노루 때린 막대기 3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반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리지 않고 계속 써먹는다. 어디다 쓰든 쓸모가 있다면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써먹음.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은 박목월 시인의 가정입니다. 교과서 필수작이죠. 자, 그럼 이상의 가정도 있고 박목월의 가정도 있는데 이상의 가정 같은 경우는 집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이 문고리를 잡고 매달려서 열질 못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상의 가정은. 근데 이건 자, 식구들의 신발을 보면서 내가 가장이다. 내가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예요. 약간 톤이 다르죠. 이상의 가정하고는.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김에 이제 네이팅 같은 데서 이상의 가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둘이 어떻게 정신세계가 다르고 어떻게 톤이 다른지 가장으로서. 자, 둘 다 가장으로서의 괴로움은 드러나 있죠. 보겠습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화자가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전등이 켜질 무렵 문수 크기가 다른 9켤레 신발. 내 신발은 19문 반이에요. 눈과 얼음의 길 시련의 길을 걸어 그들의 옆에 벗으면 6문3 코가 납작한 제일 작은 신발 우리 막내 둥이 거.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귀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죠.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세상이다.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얼음과 눈과 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연민한 삶의 길이요. 이때 연민, 불쌍한 삶의 길이요. 스스로를 연민하고 가장이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그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식구들을 같이 연민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 신발은 19문 반. 왜 자꾸 외쳐? 난 가장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열심히 살자.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들아. 강아지 같은 것들아 나의 식구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고요.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제일 큰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안하다. 내가 어설퍼서 미안하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난 그래도 너희를 보면 미소가 나와. 사랑, 미안함, 연민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어요. 뭐지? 눈가가 촉촉? 자, 그다음 자 여기서 1번 시적 화자가 냉정한 현실 속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야 아빠야 이러고 있죠.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시에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이상의 가정을 보시면 문을 못 열어. 난 못 열겠다. 나 진짜 못 열겠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상의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떳떳하게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상의 가정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리을.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들.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부르고. 자,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애정과 책임감. 자, 그 다음 파수꾼입니다. 이강백. 자, 여기서 이거 너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줘서 고마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누가 보낸 편지? 다가 보낸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봤나 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다가 써놨었어요. 근데 그 운반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자,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나 망치를 들고 올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 도끼 망치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하겠지. 자, 그럼 이리가 없고 흰 구름뿐이니 망루를 부순다. 이리도 없는데 망루가 왜 필요하냐 하면서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랑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어 라면서 얘를 꼬셔요. 난 너랑 딸기를 따라가고 싶어. 그 사람들만 안 오면.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아.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딸기가 많아. 자, 그럼 여러분, 이리떼는 없다며. 그 진실 누가 알고 있어요? 다가 그 진실을 알고 사람들한테 보라고 편지를 보내. 아니, 누군가한테 보라고, 촌장한테 보라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촌장이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쵸? 자, 촌장이 모르는 줄 알고 다가 촌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사이에 운반인이 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은 화가 났어. 이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속인 게 누구예요? 촌장이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촌장은 왜 사람들을 속였죠? 이리가 있다고? 딸기를 독차지하려고. 딸기가 딱 어디 있어요? 이리 조심 그 팻말 근처에 있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안 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촌장은 뭐를 독식하였다? 딸기를 독식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모르시는 줄 알고 편지 썼잖아요. 나 알고 있었다. 아시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 안 하셨어요? 자, 그 저 덫은 누구를 잡으려는 덫? 이리를 잡으려는 덫인데 이리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촌장은 덫을 왜 쳤을까요? 딸기를 자기만 먹으려고. 근데 지금 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난 저 사람들만 안 오면 너랑 딸기를 따라가고 싶어. 이게 뭐냐면 너가 입만 다물어주면 제가 개소리 했어요. 이리는 있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쓱 속아 넘어갈 거고 그럼 딸기는 계속 누구 차지일 거니까? 촌장 차지일 거니까 그럼 너 좀 나눠줄게. 이렇게 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내용을 미리 아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미리 몰랐던 분도 있었겠지만 상황 파악 능력을 보려고 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가 나쁘니? 오히려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도 없고 질서만 잘 지키고 좋지 뭐. 그러면서 그건 나를 지켜준단다 하면서 이게 지배계층의 개논리죠. 그래서 국민들을 멍청이로 알고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엄청난 합리화를 하고 있죠. 사실은 딸기 때문이면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편지. 촌장이 황야로 오게 됐어요. 망루 있는 대로. 흰구름. 진실이고요. 이리떼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리떼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건 구름뿐이었어요. 딸기. 진실을 왜곡해서 얻은 부정한 대가. 맞고. 자, 그 다음에 진실을 왜곡해서 내가 입 다물면 저걸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팻말. 진실을 알려줘요. 거짓말을 해요. 여기부터 일이 있어 오지마 이러죠. 그러면 진실을 알리는 X. 답은 4번입니다. 자, 덫은 공포. 가짜 공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 22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표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어떤 예술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골이랑 사람의 두상이 있는데 해골이 사람의 두상을 막 진짜 뜯어먹을 듯. 그쵸? 그래서 볼을 깨물고 있어요. 근데 해골은 피가 도는 색이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그 두상을 볼을 뜯어먹는데 그 해골이 죽음이어야 되는데 죽음 속에 삶이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읽고 머릿속에서 어떤 해골과 두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삶을 상징하는 아래쪽 두상은 죽은 듯한 피부빛이다.
그래서 죽음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예술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죽음 안에 삶이 있고 삶 안에 죽음이 쉬고 있음을 겉보기에 다른 두 가지 대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은 역설이죠. 대조와 역설 기법으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역설은 뭐예요? 표현상 말이 안 되죠. 삶 속에 죽음이 있다니, 죽음 속에 삶이 있다니, 이건 역설적 표현이죠. 근데 두 가지 대조된 대상을 통해 그걸 보여줌. 자, 그래서 대조와 역설이 답이죠. 여러분, 이건 개념어죠? 개념어. 자, 그리고 비교는 공통점 위주로, 대조는 차이점 위주로. 그리고 모순이라는 말은 원래 반어와 역설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1번은 뭐에 비해, 2번에 비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글에 따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언어학 지문이죠. 그래서 고전 문법 정보를 넣은 지문이고, 이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해 미리 알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몰랐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 존재는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고전 문법 수업 들으면 알 내용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여준 건 이해하라고. 자, 그럼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하늘 히읗, 땅 히읗이어서 이게 단독형으로 쓸 때나 관형격 조사 시옷 앞에서는 히읗이 안 나오지만, 하지만 이렇게 기억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하늘 夸따夸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개 모음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히읗이 보여요. 연음이 되어 뒤에 히읗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저라면 빗금으로 끊어만 두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고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기억 디귿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센 소리 이렇게 축약되고, 그 다음에 모음 앞에서는 연음되고, 현대국어에서는 대체로 히읗이 탈락했으나 안팎이나 그리고 암캐나 머리카락 등에선 흔적이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따 히읗은 땅처럼 받침 이응으로 나타나거나 이응이나 시옷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뒤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체온이 달리 나타나기도 했다. 자, 현대국어 나무는 중세국어 어양인 나모, 그리고 단독형으로 쓰일 때,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고, 그런데 남기, 남간, 남걸처럼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땐 남기억이었고 연음해서 연철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나무도 이렇게 그대로 쓰지만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멍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구무도 나무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다 못 외워요. 어차피 어디에 뭐가 있으면 받고 선지 보면서 다시 찾아야 돼. 못 외워. 시험 때 긴장해서 잘 읽히지도 않는데 뭐 구획만 나눠두세요. 그러니까 잘 보이게 이정표만 탁탁 찍어놔. 자, 그런 다음에 현대국어의 하늘과 땅도는 중세국어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은 하늘 夸 따토. 그래서 축약이 일어났죠. 맞고, 수케 수탁의 단어를 보면 수도 예전에 히읗이었나 봐. 추정 가능. 그 다음 3번 셋. 자, 셋을 봤어요 아까. 셋넷은 현대에 와서 시옷이 된 거죠. 옛날엔 뭐였어요? 히읗이었죠? 그러니까 셋넷은 현대에 와서 시옷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세 히읗 세 흐로, 그래서 히읗이 뒤로 연음돼서 기록이 됐어야 돼요. 이어적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무는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던 형태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라졌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구무도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 나무와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24번. 다음 글의 내용 파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런 게 내용일치 부정발문. 그럼 이건 선지 먼저. 그럼 선지 펜터치. 자, 이 선지를 지문 안에서 찾을 때 답안의 근거이면서도 그리고 변별적인 거. 여러분 여기서 문화를 잡으면 문화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음식만 잡아도 음식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에 음식의 개념과 범위, 2번 한 번 잡은 건 또 잡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2번 위장 능력. 자, 그 다음 3번 문화적인 성격. 그럼 여기서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식용 비식용 가르는 논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지 보다 보면 이 글에 확실히 나올 정보는 뭔지 알아. 식용 비식용 나누는 기준이 뭐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낯선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나. 그 다음에 5번 상대적인가. 자,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문화마다 음식에 대한 범주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문화는 자연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 식용, 비식용. 그 다음 식용, 비식용을 구별하는 것은 자 생리적 근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위장은 모든 걸 소화해요. 그러니까 위장 능력인 생리적 능력에 따라 갈리지 않음. 자 그럼 선지 아까 있었죠. 소화 능력. 자 그 다음 문화적 토대에 입각함. 문화에 의해 나뉨. 자 그 다음 아랍인들은 양의 눈을 먹기 때문에 영국인들에게 낯선 인종. 원주민들은 애벌레를 먹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 낯선 인종, 이방인 취급이 야만인시는 아니에요. 낯설다라고만 느끼는 거지 야만인시는 우리보다 아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야만인시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다음 글의 핵심 비판 내용은 뭔가 비판하는 글인데 뭘 비판하나 볼게요. 요약입니다. 우리 밥상에는 밥과 함께 국이 주인이다. 첫 번째 문단의 요약.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사람들이 지닌 성품과 애정도 이처럼 국물맛 같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건 질문이니까 쳐두고 그래서 사람이 지닌 성품과 애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농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기원과 사랑이 들어있다. 그래서 은혜, 감사, 기원, 사랑 쫙 밑줄. 가난을 나누듯 인정을 나눈 것이다. 인정.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정의 나눔. 그런데 요즘 우리네 식탁엔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정이 없는 건가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이 통할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정과 나눔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식탁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가 사라진 세상을 비판한다? 인정과 나눔이 없어진 현대사회를 비판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기상직을 보도록 할게요.